셀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라에서 워터폴과 에자일 이 공존하는 방법에 대해서 핸즈온을 진행할 신철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전 시간에도 이제 아틀라시안 제품으로 많이 하셨을 텐데요.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제 지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부분으로 좀 뎁스 있게 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워터폴을 과연 지라에서 쓸 수가 있는지 또 의아하실 텐데 물론 완벽한 건 아닙니다만 지라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를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이제 디프로그웍스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하는 일은 아틀라시안 도구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업무를 하실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 컨설팅을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틀라시안 인증 프로페셔널 자격증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옷을 입고 있는데 아틀라시안 유저 그룹이라고 해서 아틀라시안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유저들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임의 리더로서 좀 그런 오거나이징 하는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제가 이제 지라를 처음 접하게 된 게 7년째거든요. 2012년에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쌓은 경험을 부족합니다만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책을 프로세스의 진정한 주인이 되라는 책을 썼고요. 내용은 업무 분석을 이제 PMN이라는 그 프로세스를 보여줄 수 있는 시각화할 수 있는 그 표기법으로 표기한 다음에 지라를 통해서 구현을 해서 회사에 정착시키는 그 과정을 방법론처럼 정리해서 쓴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시작했는데 이제 분위기를 조금 깰 겸해서 이제 사진을 하나 제가 넣어봤어요. 네, 이 사람은 저죠. 혹시 이 두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아틀라시안을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서버 버전을 주로 거의 많이 드시네요. 그러면은 더더욱이나 이제 관심이 가실 만한 인물들입니다. 네, 이 사람들 아틀라시안 옷을 입고 있네요. 누굴까요, 과연? 아시는 분? 아무도 손을 안 들고 정말 몰라서 안 드시는 건지 선물이 없어서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만 선물을 제가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맞추신 분께는 제가 스타벅스 기프티콘 같은 거를 드릴게요. 정말로. 네. 그래도 예. 정답입니다. 이따가 끝나고 저한테 한번 연락을 주세요. 정말로 약속은 지키겠습니다. 사장님들 맞으시고요. 이 두 사람은 2002년에 창업을 했습니다. 아틀라시안의 창업 스토리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못 들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 두 사람이 어디 나와서 한 얘기인데 넥타이를 메고 일을 하는 거를 죽기보다 싫어했어요. 특히 털보 아저씨. 네. 마이크 캐논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죽기보다 싫었대요. 넥타이 메고 일하는 거 끔찍하다. 그래서 이 같은 학교 친구였던 스카파쿠아라는 이 사람을 포섭을 해서 친구였습니다. 둘은 창업을 하게 됩니다. 아틀라시안을 신용카드 빚 1200만 원 정도를 내서 아틀라시안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아틀라시안의 기업 가치는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상장을 했죠. 2015년에. 네. 이것도 퀴즈입니다. 맞추신 분 잊지 말고 오시면 제가 기프티콘 드리겠습니다. 이건 안 되시네요. 30조입니다. 네, 30조예요. 아틀라시안의 기업 가치는. 시가총액이 그 정도 된다고 하네요. 주식도 계속 오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증시가 잘 나가서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좀 힘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나이가 동갑입니다. 놀랍죠? 네, 제가 좀 젊어 보이나요? 네. 이 사람들은 좀 이렇게 수염을 길러요. 이 사진을 찍은 때는 올해 4월입니다. 5월 이제 아틀라시안에서 글로벌 컨퍼런스를 하거든요. 서밋이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라스베가스에서 했는데 그때 가면은 이제 저같이 리더를 하는 사람들을 전 세계에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녁 밥을 줘요. 그때 밥을 같이 먹고 사진을 같이 다 찍어줘서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뭐 몇 마디 하긴 했는데 제가 아직도 좀 후회하는 게 영어를 잘했으면은 이 사람들이랑 참 재밌는 얘기들도 많이 했을 텐데 그게 항상 아쉽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합니다만 매번 갈 때마다 좌절을 하고 있어요. 한 세 번째 갔거든요. 뭐 내년에도 또 가겠지만 그래서 계속 이제 좀 영어는 잘해서 이 사람들하고 좀 더 많은 얘기들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제 소개는 좀 길었지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먼저 번 세션에 계셨던 분들도 계신데 그때는 이제 너무 전달하는 내용에만 해가지고 여러분 좀 숨이 막히셨을 것 같아가지고 좀 풀어드리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런 얘기들을 좀 드렸습니다. 네, 좀 내용으로 진행을 해보죠. 주제로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특히나 IT 업계에 지금 계시잖아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 IT 업계에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가 프로젝트를 뭐 어떤 방식으로든 하시게 될 텐데 그때 적용하는 방법이 대표적으로 워터폴과 에자일이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에자일 방식으로 우리는 일을 한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우리는 예전 방식으로 한다. 이메일 뭐 MS 프로젝트 이런 걸 써서 한다. 그럼 손 안 드신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네? 잘 안 들리면 구글 시트 아주 좋은 방법 쓰시고 계시네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잘만 된다면. 저는 솔직히 이제 지라의 큰 경쟁자가 구글이라고 생각해요. 네, 아틀라시안 툴이 좋긴 하지만 뭔가 특정적으로 목적을 갖고 있는데 구글 시트는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용자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는 지라보다 더 낫게 쓸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잘 쓸 때 얘기죠. 그에 비해서 지라가 좀 갖고 있는 장점 같은 거는 데이터를 좀 정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어요. 강제화를 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프로세스도 강제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구글 시트는 너무나 자유로우니까 사람들이 입력하는 걸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욕을 써도 이걸 뭐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지랄하고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구글 시트는 조금 더 많이 나가신 것 같고 보통은 에자일도 많이 안 쓰시는 경우가 많긴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더 관심이 가셨을 것 같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죠. 폭포스 방법을 쓰는 때가 맞는 데가 있습니다. 무조건 저도 이제 폭포스 방법론에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에자일이 무조건 좋다고 생각도 안 하지만 특히나 이제 IT 프로젝트일 때에는 폭포스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고객들의 요구가 맨날 바뀌니까요. 그렇죠? 어제 말 다르고 오늘 말 다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설계를 아무리 잘해도 분들 뭐 하냐는 거죠. 코딩하는 단계에서 다 뒤집는데 테스트 단계 가면 또 뒤집는데 그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여러분도 안 좋은 기억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몇 분이 좀 끄덕끄덕 해주시네요. 그래서 뭐 저는 이런 폭포수 방법들이 맞는 분야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프로세스가 정해져 있는 곳들이죠. 국방, 의료, 생명공학 이런 데는 우주 항공우주 비행기 만들 때 이럴 때는 어떤 절차를 반드시 지켜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축 같은 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거기는 이미 이제 오래된 그 분야들이다 보니까 정립된 프로세스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IT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은 특히나 이거 개발해서 다 바꾸면 되잖아. 우리의 고객분들이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거 왜 안 돼? 코딩하면 다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많이 접근을 해온단 말이죠. 우리 이제 개발하는 에 관련된 사람들한테. 그래서 좀 안 좋은 기억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 않나.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그것 뺀 나머지들은 다 에자일을 적용했을 때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에자일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스크럼 같은 것도 많이 쓰시고 뭐 그냥 칸반을 쓰시는 경우도 있고 할 텐데 스크럼도 적용해 보면 또 쉬운 건 아닙니다. 너무 하라는 게 많죠. 그렇죠. 거기서 하라는 회의들 다 지키다가는 실제 일할 시간이 줄어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도 있죠. 네. 지금 이제 우리가 하는 방식이 그 두 가지가 있다. 좀 본 거고요. 지라를 조금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라는 여러 사람이 같이 일을 할 때 도움을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글 시트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같이 할 때는 약속 같은 걸 좀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강제하기가 어려운 좀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에 비해서 지라는 정해진 대로 이제 만들어 놓은 대로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걸 따를 수밖에 없는 형태로 사용자의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자일 방식의 협업에 필요한 여러 기능이 굉장히 잘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스크럼 같은 거를 완벽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 세션에서 좀 있었는데 스프린트를 만들고 백로그를 관리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구현 프로그램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아틀라시안에서 제품 이제 데브옵스라고 하는 걸 지향하는 아틀라시안에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이고요. 아틀라시안 창업할 때 처음 만들었던 제품입니다. 지라가 처음에는 버그 트래킹 소프트웨어라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버그 관리해 주는 거였죠. 그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프로젝트 관리를 넘어서 범용 업무 관리 뭐 여기까지 발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라는 이제 혼자만 동작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주변 서비스들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슬랙 잘 아시죠? 슬랙도 많이 쓰고 계실 것 같은데 슬랙을 연동을 하면 지라에서 뭔가 뭐 나한테 이슈가 할당되었을 때 뭐 알림이 간다든지 그런 연계가 가능하고 컴플루언스 뭐 문서 쓰는 곳이죠. 문서 쓰는데 뭐가 있으면 지라로 이제 연계도 되고 빗버켓은 이제 전 세션에서도 있었던 CI/CD 코드 관리하는 부분하고 연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웹훅이라고 해서 지라에서 뭔가 이제 사람이 바뀌었다거나 이슈가 해결됐다거나 이슈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입니다. 해결됐다고 해서 그런 이제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어떤 외부의 서비스를 호출해서 사용하는 이런 방식으로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라가 블랙박스로 깜깜이가 아니라 여러 다른 것들이랑 연동이 돼서 사용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켓플레이스가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죠. 서버 버전이 있고 오늘 소개해 드릴 거는 클라우드 버전인데 서버 버전에는 3,000여 개가 넘는 이제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조합을 하시면 지라가 그냥 이제 처음 구축했을 때 그 지라가 아니라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지라 자체에 좀 이제 유연한 점이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법만 익히시면 이것들을 여러분의 회사에 맞게 프로세스도 바꾸실 수가 있고요. 입력하는 화면 폼도 바꾸실 수가 있고 권한, 접속하는 권한 뭐 이런 것도 다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러닝 커브가 있어요. 좀 배우셔야 됩니다. 오늘은 거기까지 이제 터치하지는 못하겠지만 지라가 이렇게 동작하는 거구나, 기본적인 설정은 어떻게 되는 거구나 정도까지는 다뤄보려고 합니다. 기능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스크럼보드라는 게 있는데 이제 두 개가 큰 차이가 없어 보이실 거예요. 둘 다 칸반 화면입니다. 그런데 다른 거는 스크럼보드는 백로그 기능이 들어가 있고 스프린트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칸반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칸반 이 보드만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실제로 회사에서 업무 적용하실 때 칸반만 쓰는 경우도 꽤 있으실 거예요. 그때 그 차이점을 알고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로드맵이라고 해서 이제 이건 클라우드 쪽에 있는 기능인데요. 에픽이라고 하는 애쉬 유형을 따로 만드시면 요거는 이제 폭포스 모델에서 쓰셨던 거랑 비슷한 간트 차트 비슷한 뷰를 만드실 수도 있어요. 에픽이라고 하는 거는 최상위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 자식들을 다실 수가 있는데 그 최상위 데이터들의 릴리즈 관계라든지 선후 관계 이런 것들을 표현하실 수가 있는 기능이 로드맵입니다. 애자일 보고서는 지라를 사용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데이터가 발생하는데 그거에 대한 통계적인 분석을 보여주는 뭐 그래프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거의 쓸 일은 저는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쓰실 땐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여러분 입맛에 맞게 맞춰서 쓰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뭐 전 세션에서 보셨던 코드 변경 사항이랑 이제 빗버켓이랑 연결하는 부분이 있죠. 이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좀 내용 시작하기 전에 꼭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 가지고 가져온 그림입니다. 제가 항상 이제 지라 교육을 2년 넘게 하고 있는데 항상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그림입니다. 사진 찍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셔서 이것만 가져가셔도 꽤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입니다. 지라는 가장 높은 단계의 데이터가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젝트가 모든 걸 담는 그릇입니다. 그 아래에 이슈형이라고 하는 각자 데이터가 가진 속성, 데이터가 가진 이제 형태를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저 스토리, 테스트, 작업 이런 식으로 이슈형이라는 걸 만드실 수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로 얘기하자면 테이블 같은 거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정의했다. 나는 이런 프로젝트에 이런 이슈형들로 뭐 테스트니 QA니 뭐 작업이니 이런 걸 담겠다라고 정리하셨으면 그럼 실제로 이것들이 데이터가 들어갈 때 어떤 항목들을 입력해야 되는지 화면을 만들게 됩니다. 그 화면 안은 이런 필드들을 갖고 있어요. 필드에 예를 들면 뭐 납기일, 완료 요청일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하나씩 입력하시는 내용들이 있죠. 어떤 제품들을 쓰셔도 이런 것들은 다 입력을 합니다. 그렇죠? 그것들이 모여서 화면이 되죠. 그리고 이슈형은 이제 그것들을 모아놓은 틀을 말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로는 업무 흐름이라는 걸 정의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는 데이터에 대한 얘기인 거고 여기는 플로우에 대한 얘기입니다.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프로세스 인사 같은 거를 좀 예를 들어보자면 여러분들 인사에서 사람을 채용하는 과정이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들 뭐 다 그런 과정 통해서 입사하셨죠. 먼저 채용 공고 같은 거를 냅니다. 그러면 누가 인터뷰를 신청을 하죠. 그럼 인터뷰를 실제 1차, 2차 최종 면접 이런 걸 보고 그래서 처우 협의를 뭐 이제 통보 같은 걸 또 하겠죠. 그럼 처우 협의를 해서 최종 입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프로세스라는 거죠. 그런 프로세스를 지라에서 여러분 입맛에 맞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차세대 프로젝트라는 거는 더 쉽게 하실 수가 있게 됐어요. 오늘은 이제 그 차세대 프로젝트로 데모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설정이 완료가 되면 실제로 사람들이 들어와서 데이터들을 만들어냅니다. 인사라는 걸 계속 예를 들면 뭐 개발자가 필요합니다. 자바 개발자가 필요해요. 이런 거를 하나 만들어놨다고 쳐보면 그 데이터가 실제로 누군가에서 만들어졌을 거고 홍길동이 여기에 지원을 했다라고 하면 홍길동이라고 하는 지원자라는 이슈가 생긴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칸반 흐름을 타고 흘러가게 플로우를 지원할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이 입사일이 언제야? 이런 것들을 입력할 수도 있을 거고요. 최종적으로 이번 분기에 뭐 몇 명이 입사 지원을 해서 몇 명은 합격을 하고 몇 명은 떨어졌다 이런 것들 대시보드로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개념들의 용어를 아셔야 돼요. 지라를 쓰실 때는. 이걸 이해하지 못하시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화면을. 그래서 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워터폴을 구현하기 위해서 스트럭처라고 하는 플러그인을 쓸 겁니다. 스트럭처라고 플러그인은 지라가 그런 플러그인이 없으실 때는 굉장히 사용이 불편합니다. 제가 이제 7년 동안 사용을 했고 지금 컨설턴트를 3년째 하고 있는데 엑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전 그래서 그걸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엑셀은 뭐 그냥 원래가 스프레드시트니까. 지라는 그런 뷰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는 패턴이냐면 내가 이슈를 직접 만들거나 아니면 대시보드에서 클릭해서 타고 들어가거나 그래야지만 필드 값을 바꿀 수가 있게 돼요. 그 과정에서 클릭이 대여섯 번 일어납니다. 사용법을 모르는 사람은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익숙한 방법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엑셀 파일을 열어요. 더블 클릭해서 수정을 해서 저장을 해요. 이메일로 공유를 해요. 끝인 거예요. 거기에 너무나 익숙한 거죠. 그 방식에. 그런데 처음으로 지라를 쓰게 되면 그 방식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들을 표현합니다. 사용자들이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무마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스트럭처는. 플러그인인데 좀 추가 비용 필요합니다. 엑셀 같은 뷰를 제공해요. 그래서 지라 데이터를 표로 표현을 하고 트리 형태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하면 필드 값을 바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점들이 이제 편리해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라를 도입하실 때 가급적이면 스트럭처도 함께 고민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첨언하자면 제가 이제 여러 몇천 개가 있는 플러그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넘버 원으로 꼽는 플러그인입니다. 스트럭처는 굉장히 안정성도 좋고요, 속도도 빠르고 약간 이제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은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람들이 그 불만을 돈이 없다는 이유로 깔아뭉개고 할 거냐, 그냥 돈을 써서 그냥 한 방에 해결할 거냐, 고민하셔야 될 문제라고 보거든요. 때로는 돈이 해결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았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라의 뷰는 이렇게 여러분이 쓰실 수 있는 뷰가 없어요. 이슈 검색을 하든지 대시보드를 쓰든지. 아까 손 많이 드셨죠? 이미 사용하고 계신다고? 그죠?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왜 지라에는 엑셀처럼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네, 거기에 대한 대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이어러키컬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지라가 기본적으로 3단계밖에 못 쓰는 그 계층적인 제약이 있죠. 에픽, 태스크, 서브 태스크 이 3단계밖에 안 되잖아요. 순수하게는 그거밖에 안 되지만
또 스트럭처를 쓰시면 그런 거랑 상관없이 뎁스를 무한대로 파실 수가 있어요. 네, 그냥 작업 밑에 작업 밑에 작업 이렇게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 단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쓰셔야 되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드디어 이제 서론이 끝났고 오늘 이제 실습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전 시간에도 들었는데 2시간이 꽤 긴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앞에 부분을 길게 해봤습니다. 오늘 이제 실습할 내용은 여러분들이 지라를 하나도 모른다. 특히나 오늘은 지라 클라우드를 쓸 거기 때문에 아마 서버 버전들을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발표가 있었죠. 저도 오늘 알았는데 프리티어라는 게 오픈됐습니다. 공짜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짜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대신에 스토리지 용량이 2기가로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첨부 파일 같은 거 올리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거는 다 구글에다 하세요. 링크만 따오시면 돼요. 그러면 지라 용량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2기가 넘기기 힘듭니다. 혼자서 넘기기 진짜 힘들거든요. 2기가는 텍스트만으로. 네, 팁입니다. 이거. 그렇게 할 거고요. 튜토리얼 방식으로 여러분 따라오실 수 있게 할 거고요. 실습의 가정사항은 이제 안드로이드나 iOS 앱을 만드는 걸 가정을 할 거예요. 5초의 법칙이라고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있었는데 혹시 아는 분 계신가요?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제가 얘기할 맛이 납니다. 그럼 변화를 하게 만드는 걸 이제 좀 독려에는 그런 이제 외국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만든 개념이었어요. 굉장히 심플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따라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너무 감명을 받아서 이걸 제가 앱으로 만들어 보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만들었습니다. 네, 보여드릴게요. 되게 단순한 거예요. 혹시 보이시나요? 뭐 기능 같은 거 별로 없어요. 54321 땡이에요. 네, 요게 다예요. 요게 다인데 요게 어떤 이제 효과들을 갖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는 효과를 막 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걸 앱으로 만들면 좋겠어.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요. 실제로 이틀 걸렸어요. 네, 쉽더라고요. 생각보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워터풀이랑 에자일 다 같이 얘기할 거기 때문에 좀 상황 상정을 합니다. 네, 프로젝트 전체는 에자일을 하고요. 개발팀에는 워터풀 쓰게 했어요. 네, 실제랑 다르죠. 마케팅 팀은 같이 일하는데 에자일을 쓰도록 하는 방식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좀 궁금하셨죠? 5초의 법칙이 대체 뭐야? 어디서 나온 개념이야? 네. 라는 건데 멜 로빈스라고 하는 외국의 이제 미국 사람인 것 같은데 여자분이 만드신 거고요. 이런 거였어요. 이분이 좀 인생에서 힘든 일이 되게 많았는데 네, 자식도 둘이 있는데 맨날 아침에 늦잠 자가지고 등교 챙기지도 못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인생이 진짜 나락에 떨어져 있었대요. 어느 날 이런 텔레비전을 보게 됩니다. 우주 왕복선을 쏘는 걸 본 거예요. 그때 이제 카운트다운 하는 거 다 아시죠? 5, 4, 3, 2, 1 하면은 무조건 발사되잖아요. 그 카운트다운 끝났는데 우주 왕복선이 발사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큰일이죠. 그렇죠? 발사는 해서 폭발을 할지라도 발사는 해야 되잖아요. 그죠? 뭔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끝나면. 사람들한테 그런 압박을 주는 거예요. 이게 1부터 10까지 세면 효과가 없대요. 5부터 해서 1로 끝나야지만 사람들이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는 걸 못 고치는 병을 고친 겁니다. 이걸 통해서. 어느 날은 이걸 보고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 맨날 뭐 알람 누르잖아요. 자명종. 그렇지 않고 머릿속에서 이걸 제가 보여드렸던 그걸 떠올린 거예요. 그냥 딱 인식은 깼어요. 5, 4, 3, 2, 1 생각 없이 그냥 박차고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인생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근데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얘기를 들은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경험들을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은 살을 40kg를 빼고 막 이래요. 특히나 운동하기 어렵잖아요. 저도 지금 살쪘는데 운동 하러 가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유 없이 그냥 카운트다운을 하는 거죠. 실제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앱도 만들고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변화를 하는 굉장히 좋은 테크닉이라고 하네요. 뭐 물론 여기 책을 읽어보시면 심리학적인 뭐 배경이나 이런 것도 더 보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할 거는 요거를 만든다. 요걸 생각하시면 돼요.
진행하는 순서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제로 실습이 되는 거기 때문에 노트북 준비하시고요. 처음에 계정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인터넷은 다 되는 상황이시죠? 아틀라시안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atlassian.com을 들어가시면 돼요. 전 세션에서 만드신 분은 그냥 그거 쓰셔도 돼요. 이 부분은 스킵하셔도 되고 지금 처음 오신 분들은 따라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아까 만드셨던 분도 그냥 프리티어를 또 만들고 싶으면 그대로 하셔도 돼요. 별개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프리티어는. 자, 이렇게 들어가셨죠? 네. 프로덕트. 여러분 한글로도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라 소프트웨어를 설정합니다. 프리티어는요 여기에 있지 않아요. 이거 여기 요 버튼을 누르시면 그 유료 버전의 7일짜리로 생성을 하시는 거고요. 프리티어는 요 가격을 누르셔야 됩니다. 가격을 누르시고 클라우드 설정돼 있죠. 여기서 프리로 바꾸시면 돼요. 좀 감춰져 있습니다. 이 방법이 오늘 릴리즈 된 거예요. 한국에서는 오늘부터 쓰실 수 있는 건데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안 됐던 게 오늘 갑자기 프리티어가 오픈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을 같이 경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함께. 네, 그래서 프리티어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10명까지는 같이 쓸 수 있다고 하네요. 네. 보시면 10명까지 되고 나머지 기능 다 되고요. 중요한 게 스토리지가 2기가까지밖에 안 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거 넘어가면 구매하셔야 됩니다. 돈 내는 방식으로. 자, 여기 무료 밑에 프리 밑에 여기 버튼 한글로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시작하기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여기를 누르세요. 그러면 이제 계정 만들라고 하는 창입니다. 여러분들 이메일을 쓰시면 되고요. 제 것도 한번 써볼게요. 이거 여러분들이 수신 가능한 이메일을 쓰셔야 됩니다. 그 확인 메일 같은 게 오니까 실제로 접속해가지고 그거 버튼 한번 눌러주셔야 될 거거든요.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뜨고요. 혹시 기존에 있는 걸로 쓰셨을 때는 여기 로그인하라고 또 링크가 뜰 거예요. 그때 그냥 로그인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패스워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 계정은 마이 아틀라시안 계정이라고 해서 아틀라시안 제품 쓸 때 공통적으로 쓰는 계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메일 암호랑 같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걸로 그냥 만드시면 됩니다. 저도 이렇게 만들었고요. 성함을 써주세요. 그냥 한글로 써볼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사이트 네임을 지어주셔야 되는데 겹치는 게 있는 경우에는 아마 에러가 날 겁니다. 저는 되네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 그렇죠. 이거는 이미 점유가 되고 있다고 이렇게 에러가 나실 거예요. 피해서 만드셔야겠죠. 네. 이게 있는 이유는 제가 실습하느라고 미리 만들어 봐서 그렇습니다. 네. 이게 없을 때 요것이 나오고요. 바로 뜨네. 이거 뭐 야자수 고르라고 하는 거 나온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죠? 야자수 그림이 있는 것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누르시면 생성이 됩니다. 시간이 걸린다고 써 있네요. 뭐지? 여러분들 시간 걸리시나요 지금? 걸리세요? 저는 안 넘어가는데 여러분 넘어가신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신가요? 네. 네, 꼭 데모하면 이런 일이 생겨요. 잘 되던 게 제가 한 2시간 전에도 해봤거든요. 근데 너무 느리네. 넘어간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한번 넘어가신 분 손 들어주세요. 아, 계시는군요. 난 왜 이러지? 왜 이럴까? 인터넷이 끊긴 건가? 인터넷이 끊긴 건 아니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넘어가네요. 다행이네요. 처음에는 왜 그랬을까요? 이상하네. 요거는 이제 생성하느라고 조금 시간은 걸리더라고요. 여러분은 좀 다 넘어가셨겠죠? 메일을 인증해야 된다. 그거 왔을 거예요. 여러분들 인증하셨나요? 그래서 아까 제가 메일 받을 수 있는 메일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요거죠. 네, 여기에서 이제 메일 여시고 베리파이를 인증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인증하게 되면 네, 계정이 열리면서 그렇죠. 뭐 이런 걸 또 물어보네요. 제가 이게 제 노트북이 아니라 영어로 세팅이 되어 있어서 전 영어로 나오는 것만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그냥 다 건너뛸게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사용하시는 데는. 자, 이건 이제 같이 일할 사람 있으면 초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혹시 정말로 있으신 분은 여기다 이메일 입력하시면 돼요. 그럼 그분한테 초대 메일이 가서 여러분이 하신 거랑 똑같이 아틀라시안 계정을 만들라고 하는 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도 무시하셔도 됩니다. 뭐 관심 있는 분은 그냥 더 누르셔도 되고요. 좀 생소하네요. 저도 한글만 보다가 영어 보니까. 이걸 입력받는 이유는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떤 프로젝트를 유형으로 만들면 좋을까요? 라는 걸 좀 알아보려고 설문하는 거예요. 네. 네, 스크럼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추천이 뜬 거고요. 자, 여기서 멈추셔도 됩니다. 일단 네. 멈추시고 하나 해야 되나? 하나 만들어 놓고 이상하게 좀 하나 더 만들게요. 이따가 여기 뭐 테스트 지금은 이거 안 쓸 거니까 이거 해달라는 거 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프로젝트를 만드는 겁니다. 브라우저 설정이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계속 영어로 뜨는 것 같아요. 제 것만 그 언어 설정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언어 설정도 뭐 프로필에서 선호하는 언어를 설정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빠른가요, 제가? 네, 죄송합니다. 네, 좀 천천히 할게요. 네. 여기에서 언어 설정이 없네. 한글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한글로 쓰시고요. 저는 영어로 나온 뭐 한글 용어로도 좀 아니까. 네, 일단 프로젝트 하나 생성을 하고 여기까지는 들어오셨죠? 그쵸? 여기까지는 뭐 별 어떻게 계정을 만드셨나요? 네? 템플릿이요? 템플릿 아무거나 골라서 만드셔도 돼요. 그냥 지금은 그냥 만들어 주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는 거니까 의미는 없을 거거든요. 근데 만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일단 그냥 다음 버튼 누르시거나 뭐 그리고 버튼 누르세요. 그러면 생성이 되고 이 화면으로 올 거예요. 네,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지금 어차피 새로 만들 거니까. 네, 여기까지 들어오셨죠? 네, 여기 보시는 이 화면이 지라의 초기 화면입니다. 네, 클라우드 버전 지라의 초기 화면이고요. 이걸 한번 로고를 항상 이 버튼을 많이 누르시게 될 거예요. 어디 있다가도 이 버튼 누르면 항상 메인 메뉴로 돌아오실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사용하시다 보면 기능들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어디 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걸로 눌러서 나오면 된다.
로고 버튼 눌러서 나오시면 됩니다. 자, 지라를 이제 들어왔고요. 계정이 여러분들이 만드신 아이애틀라시안 계정하고 지라 소프트웨어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화면이 보이고 있는 거죠. 원래는 지라 설정을 초기에는 더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라 설정 어떤 거 할 수 있는지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메인 메뉴 로고에 지라 세팅에 시스템, 한글로도 시스템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럼 뭐 일반 설정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뭐 설정 내용이 쭉 있죠. 이거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또 뭘 바꿀 수 있는지 하나만 더 알려드리면 룩앤필이라는 메뉴가 있을 겁니다. 룩앤필 찾으셨나요? 네, 룩앤필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로고를 바꾸실 수가 있어요. 여기 로고를 바꾸시면 이 부분이 바뀝니다. 이 부분이 바뀌는 거고요. 파비콘이라고 하는 이 앞에 나오는 아이콘도 바꾸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타이틀도 바꾸실 수 있어요. 여기 타이틀이 들어가게 되는데 뭐 그리고 날짜가 나오는 타입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이따가 알려드리긴 할 텐데 외국 뭐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날짜 포맷이 외국 포맷으로 나와요. 우리나라 포맷은 좀 다르잖아요. 그럴 때는 좀 바꿔주시면 우리나라 입맛에 맞는 포맷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하셔야 될 거는 스트럭처라는 플러그인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예, 이따가 데모를 하시려면 실습을 하시려면 미리 좀 깔아놔야 되거든요. 까시는 방법은 여기 밑에 보시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아래에 보시면은 톱니바퀴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설정으로 들어가는 건데 한번 클릭해 보시면 여기 앱이라고 맨 밑에 있습니다. 앱. 플러그인을 앱이라고 부릅니다. 아틀라시안은 앱을 눌러 보시면 이제 앱 검색하는 화면이 뜹니다. 여기에 있는 앱을 실제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상용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습니다. 근데 스트럭처는 유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7일만 무료로 트라이얼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7일이 지나면 끊어지긴 할 겁니다. 지라는 프리티어이기 때문에 계속 쓰실 수가 있을 거고요. 스트럭처라는 걸 검색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좀 작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라 로그인까지 하셨고 스트럭처 설치를 하려고 들어오신 거고요. 하나 찾으셨네요. 네. 네. 아, 좀 기다리셔야 될 거예요. 거기 화면이 조금 느릴 때가 있습니다. 네. 뜨셨나요? 검색하셨어요? 네. 그럼 클릭을 합니다. 네. 뜰 때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네. 클릭하시면 여기 이제 트라이 잇 프리라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판 설치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쓰실 때 앱 같은 거 설치하는 방식이랑 비슷하죠. 네, 어렵지 않아요. 누르시면 이제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확인을 하는 팝업이 뜨는 거고요. 시작하겠다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조금은 기다리셔야 됩니다. 설치되는 시간입니다. 아까 안 된다고 하셨던 분 뜨셨나요? 검색창? 안 뜨나요? 계속 안 뜨고 하얀 상태 그대로 있는 건가요? 파인드 앱 쪽에서 찾으셔야 돼요. 계속 매니지 앱으로 가면 안 되시고. 이따가 제가 잠깐 쉬는 시간이 있을 때 가서 좀 보여드리든지 할게요. 계속 해결이 안 되시면. 네, 저는 설치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도 설치가 이렇게 되셨나요? 네. 그럼 대답하기 어려우시면 그냥 고개 끄덕끄덕 해주세요. 네. 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니지 앱이라는데 앱 관리에 가보시면 하나 더 늘어났을 거예요. 네, 스트럭처 클라우드라는 게 늘어났죠. 네, 설치가 잘 되면 이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스트럭처를 쓸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스트럭처를 이제 설치하게 되면 다시 로고를 클릭해 보세요. 로고를 클릭해 보시면 없던 메뉴가 하나 더 보입니다. 스트럭처라는 건 아까 없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설치하셨으니까 이게 나온 거고요. 눌러 보시면 지금은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하얀 화면만 나오긴 할 거고요. 나중에 실습하시면서 여기다 실제 스트럭처 만드시고 데이터 넣고 이걸 실습을 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은 없어요. 네. 그냥 위치만 알려드린 거고요. 자,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준비는 됐고, 아까 제가 뭐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프로필도 잠깐 보여드렸었고, 날짜 포맷 뭐 바꾸는 부분도 보여드렸죠. 그때 뭐 참고로 좀 글씨가 좀 작죠. 날짜 포맷은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네, 날짜 포맷은 뭐 여기를 하이픈을 하시는 경우도 있죠. 연도를 소문자 Y 뭐 이렇게 하시고 대문자 M 쓰시고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연도, 월 숫자로 나오는 거하고 일 하고 24시간 이란 시간이 시분 붙어서 나오게 됩니다. 이거 좀 궁금하신 분은 좀 더 문의를 주시면 제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끝나고 질답 시간이나 아니면 세션이 끝나고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제가 써놓은 거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더 있는 경우에 사용자를 추가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은 없으시겠죠. 그래서 뭐 추가하는 방법만 좀 보여드리면 여기 people 사람이라고 되어 있네요. 사람 이라고 되는데 아틀라시안 계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찾아줄 거고요. 없는 사람한테는 뭐 메일을 보내게 될 건데 따로 열리는구나. 나중에 이제 같이 할 사람들이 필요하게 되면 이 메뉴를 통해서 초대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그림 기억하시죠? 프로젝트, 이슈 유형, 화면, 필드 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업무 흐름이 있었고요. 녹색으로 보였던 부분. 그 부분은 여러분 직접 설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설정하느냐? 이것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번 데이터를 드립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이슈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죠. 더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어디서나 이슈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화면에 있든지 간에 더하기 버튼 누르시면 무조건 만들 수 있어요. 그때 반드시 입력해야 될 게 프로젝트 그리고 이슈 유형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지금 벌써 이제 용어가 나오죠. 프로젝트, 이슈 유형 이런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기본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뭐 이런 유형을 쓸 수가 있는 거고요. 태스크로 작업이라고 해볼게요. 뭐 하나 입력해보죠. 뭐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리포터라는 거는 작성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동으로 채워져 있고요. 디스크립션 설명이죠. 뭐 그냥 아무거나 누르셔도 되고요. 지금 여기 있는 것들 프라이어리티, 라벨 이것들이 필드입니다. 필드. 지금 요 크리에이트 이슈라고 하는 요 하얀색 팝업은 화면이고요. 화면. 그리고 요 하나하나는 필드라고 합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게 다 바꾸실 수가 있어요. 순서도 바꾸실 수가 있고 없는 것 끼워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대로만 쓰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업무랑 안 맞죠. 우리 회사는 뭐 납기일 같은 것도 있어요.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필드를 추가하고 싶겠죠. 그런 경우는.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은 뭐 이렇게 화면을 보고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생기면서 팝업이 하나 뜹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없어져요. 네. 2초 정도 한 2, 3초 떴다가 없어져 버립니다. 저 타이밍을 놓치시면 원래 있던 화면 그대로 있거든요. 당황스러운 상황이 됩니다. 네. 이럴 때는 검색을 하셔야 돼요. 이게 불편한 거예요. 지라가. 그래서 그렇죠? 제가 저 들어가는 부분 이슈 필터 이렇게 한 부분이에요. 여기 메뉴를 타고 가시면 아까 없어졌던 그걸 찾아내실 수가 있어요. 서치 검색하는 거죠. 그럼 이제 검색창입니다. 네, 검색창. 여기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아까 테스트를 했었으니까 테스트 안에 들어있는 거 내놔 이렇게 검색하신 거예요. 나왔죠? 네, 여기 있었네요. 처음에 그 팝업을 놓치면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 꽤 많이 생깁니다. 제가 처음에 지렸을 때 그랬어요. 등록을 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네, 검색. 처음부터 다시 해보면 네, 메인 메뉴 갈 때는 항상 요 로고 버튼 누르시는 거죠. 이거 눌러가지고 검색하시면 돼요. 이슈로. 네, 이렇게 하면은 조건만 주면 찾으실 수가 있어요. 자, 처음 그냥 데이터 하나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변경을 해볼 거예요. 네, 변경. 변경은 일단 프로젝트에 들어가야 됩니다. 프로젝트 메뉴 보이시죠? 좀 전에 만들었던 테스트라고 했던 뭐 프로젝트 하나 들어가 보죠. 네, 지금 프로젝트라는 거에 들어오신 상황이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프로젝트 세팅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설정이라고 나올 거예요. 누르시면 네, 여기는 뭐 이제 프로젝트 이름을 바꿀 거냐 뭐 이런 것들이고요. 아이콘 바꿀래 이런 것들 설정이고요. 중요한 건 그쪽이 아니죠.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제 좀 디테일한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설정할 수 있는 게 프로젝트의 종류마다 조금씩 바뀌는데 아까 저희가 테스트라고 해서 만들었던 프로젝트는 차세대가 아니라 옛날 클래식 버전으로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메뉴들이 보이게 됩니다. 차세대 버전으로 만드시면 이 메뉴 구성이 바뀝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일단 보여드리려고 만들자고 했던 거고요. 지금은 제대로 하기 위해서 차세대로 하나 더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만들겠다고 한 게 그런 이유였거든요. 자, 프로젝트 여전히 프로젝트로 다시 오시고요. 메인 메뉴 누르시고 프로젝트 누르시면 여기 이제 프로젝트 생성이라고 버튼이 있죠. 여기 누르시면 이게 이제 차세대 프로젝트라는 거고요. 여기서 이 보라색 버튼을 누릅니다. 보라색. 여기서부터는 제대로 따라 하셔야 돼요. 보라색 버튼 누르시면 여기에 이제 칸반이라고 떠 있죠. 지금 저희는 이따가 스크럼까지 할 거라서 스크럼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걸 바꾸는 방법은 여기 버튼이 감춰져 있습니다. 살짝 회색으로. 네. 다른 템플릿 뭐 네? 네. 제가 좀 빠른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고개 저으시면은 빠르지가 않은 거고요. 고개 끄덕끄덕하면은 빠른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요거를 한번 바꿔볼게요. 스크럼으로. 그럼 두 개가 나오네요. 칸반으로 할 거냐, 스크럼으로 할 거냐. 이 둘은 차세대의 프로젝트들이에요. 차세대라는 얘기가 좀 전에 보셨던 그 설정이 많고 복잡한 그런 게 아니라 되게 직관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모드다 이런 소리입니다. 네, 그런 뜻이에요. 저희는 스크럼으로 가볼게요. 스크럼. 네, 셀렉트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름을 지어주셔야겠죠? 프로젝트 이름. 자, 저희 5초의 법칙 앱을 만드니까 5초의 법칙 앱 개발이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많이 프로젝트 이름들 지어주시겠죠. 고급이라고 있을 거예요. 고급은 별게 아니라 이 프로젝트 키를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키가 뭐냐면 나중에 지라에서 데이터를 만드시게 되면 꼬리표가 다 붙거든요. 네, 이슈는 다 꼬리표를 달고 있습니다. 번호를 갖고 있어요. 자동으로 할당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규칙이 요 프로젝트 키 하이픈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숫자 이렇게 돼요. 지금 그 머리 글자를 지정하시는 겁니다. 너무 길면 안 되고요. 10자 이내로 하시는 게 좋고 숫자로 시작할 수가 없고 뭐 그런 규칙들이 있어요. 그냥 알파벳으로 쓰시면 된다고 봐요. 한 3글자에서 5글자 정도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는 이제 5 세컨드 룰이니까 FSR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접두어로 FSR 하이픈 숫자 1, 2, 3, 4, 5 이렇게 붙게 될 거예요. 제가 이슈들을 만들게 되면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합니다. 네, 그러면 차세대 버전의 프로젝트가 하나가 만들어진 거고요. 아까 좀 전에 보셨던 프로젝트 설정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좀 전에 보실 때 뭔가 뭐 주저리 많았잖아요. 그렇죠? 선택할게. 차세대에서 딱 세 개밖에 없습니다. 사람, 이슈 유형, 뭐 기능 이렇게 돼 있네요. 저희는 설정을 지금 바꾸고 싶어 했잖아요. 이슈 유형도 만들 거고요. 필드도 추가할 겁니다. 그리고 워크플로우 흐름도 하나 바꿔볼 거예요. 여기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하실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이슈 유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슈 유형. 지금 기본으로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입맛에 안 맞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럴 때는 과감하게 지우시면 됩니다. 지우는 건 여기 숨어 있어요. 점점점으로. 네, 여기 오른쪽 클릭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라는 오른쪽 클릭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화면 안에서 뭔가 버튼을 누르셔야 돼요. 버그를 없애보고 싶어요. 그러면 버그 누르시고 점점점 버튼 누르시면 삭제라고 있습니다. 삭제해보면 한번 팝업 떠서 확인해 주고요. 네, 없어졌죠 여기에. 지금 이 방식이 굉장히 차세대라서 좋아진 거예요. 예전 방식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컨설턴트가 먹고 삽니다. 여러분들 가르쳐 드리느라고. 그런데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요. 잘못하면. 네,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고요. 여전히 근데 클라우드를 도입하시는 경우는 없어요. 실제 회사에서는 보안상 이제 데이터가 나가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다 서버 버전 쓰고 계십니다. 네. 네, 여러분들은 먼저 한번 경험해 보시는 거죠. 차세대 프로젝트는 이런 거구나. 네. 다 지우고 다시 한번 추가해 볼게요. 한글로. 스토리도 지우고. 네. 작업이라는 것도 지워 보겠습니다. 작업은 지울 수가 없게 나오네요. 하나는 남겨야 되나 봐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럼 남겨두고 하나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로 만들 때 여기 더하기 이슈형 추가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추가 누르는데 그러면 이 세 가지는 그냥 공통으로 보여주는 게 있어요. 지라에서 이건 기본 값이거든요. 작업이랑 버그랑 스토리는 그냥 보여줍니다. 선택하면은 그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 중에 없어요. 제가 만들고 싶은 건 테스트예요. 테스트라는 이슈 유형이에요. 그러면 여기 밑에 버튼. 좀 UI가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이 버튼이 버튼처럼 안 생겼습니다. 그렇죠? 여기 가봐야지 알아요. 여기 마우스 갖다 대시면 버튼인 것처럼 또 보이죠. 여기서 저희는 테스트라는 이슈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테스트. 한글로 그냥 테스트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스트. 아이콘도 바꾸실 수가 있네요. 아이콘도 여기서 뭐 마음에 드시는 걸로 이렇게 이쁜 걸로 바꾸시면 됩니다. 테스트가 하트를 받을 만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기본 것 중에도 스토리도 한번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아까 삭제는 다 하셨죠? 네? 네. 이 상태에서 그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슈 유형 하나 만드신 거예요. 추가적으로. 그런 다음에 이 가운데 부분은 화면을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필드입니다. 필드. 저희는 태스크라는 걸 쓰는데 작업을 입력할 때는 기한이라는 거를 더 입력받고 싶어요. 필드. 그랬을 때는 이 오른쪽을 보시면 여기 기한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기한. 영어로는 듀데이트고요.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이쪽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화면에 추가하는 방식이 이게 답니다. 잘 보세요. 드래그해서 드랍을 하는데 위치를 정하시면 돼요. 어디다 보여주고 싶으신지. 지금 여기 파란 안에 있는 거는 그 화면에 보여지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기한을 스프린트 다음 이렇게 넣겠다. 드랍을 하시면 여기 들어갔죠. 기한이라고. 이거는 미리 만들어져 있던 필드들이고요. 여러분이 더 만들고 싶은 필드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여기서 이제 유형을 고릅니다. 하나 더 만드는데 뭐 완료 목표일 이런 것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날짜 타입이겠죠. 이런 거는 날짜 유형 고르시면 날짜가 이제 하나가 들어갔고요. 여기 이제 생겼거든요. 타이핑해서 이름 지으시면 됩니다. 뭐 기한이랑 비슷한 의미이기는 한데 일단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엔터를 누르시면
등록이 됐습니다. 위치가 마음에 안 들죠? 그럼 드래그 앤 드랍해서 옮기시면 됩니다. 네. 기존의 서버 버전 쓰시던 분들은 굉장히 놀라실 만한 거예요. 지금 이 방식은. 그쵸? 엄청 복잡하거든요. 서버 버전은. 그리고 하나 더 넣어볼게요. 숫자 형태로 하나 더 넣어보겠습니다. 제가 되게 싫어하는 말인데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싫어하는 필드예요. 네. 절대로 맞을 수가 없는, 그렇죠? 늘어나기만 하고 줄어들진 않는. 네. 예상 공수라는 건 이게 이 일을 하는데 며칠 걸리냐 예상해라 그 얘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숫자로 들어갔네요. 이것도 한번 위치 바꿔보겠습니다. 기한 위에다가 올려놓아 볼게요. 그러면 이제 작업이라는 데이터를 이슈를 등록하실 때는 이 화면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여기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 돼요. 저장하기 버튼. 안 누르면은 다 날아갑니다. 이 상태에서 딴 데로 화면 이동하시면 다 날아가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네, 저장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끄덕끄덕 네, 끄덕끄덕 해주세요. 자, 그러면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뭐가 잘 바뀌었는지. 작업이라는 걸 테스트 해봐야겠죠? 그럼 저희는 이슈 하나를 만들어 보면 될 겁니다. 더하기 버튼 눌렀어요. 태스크 봅시다. 네, 예상 공수 들어갔네요. 그렇죠? 그리고 기한이라는 것도 들어갔습니다. 완료 목표일도 들어갔어요. 실제로 입력해 볼게요. 예상 공수 10 뭐 이렇게 해주고 듀데이트 기한은 날짜를 선택하실 때는 달력이 자동으로 뜹니다. 네, 누르시면 되고요. 이때 요런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날짜 이 포맷이 마음에 안 드시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YYMMDD 뭐 이렇게 바꾸면 좋다라고 했던 게 그 내용이었던 거고요. 완료 목표일도 뭐 넣어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라에서는 무조건 제목을 쓰셔야 돼요. 제목이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네. 무슨 작업이라고 해볼까요? 뭐 저는 오늘 컨퍼런스 발표니까 뭐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여러분도 뭐 어제 하셨던 일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명은 쓰셔도 좋고 안 쓰셔도 좋은 부분이겠죠? 네. 준비 완료 뭐 이런 식으로 써주겠죠. 그리고 담당자라고 하는 것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담당자는 누가 하느냐입니다. 한 명만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네, 한 명. 지금은 뭐 여러분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딴 사람을 바꿀 수가 없지만 여러 명이 같이 지랄 쓰는 상황에서는 토스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이 기능을 누가 좋아하시냐면 팀장님들이 좋아하십니다. 네, 일을 떠넘기기 되게 좋아요. 홍길동이 내일까지 뭐 A라는 제품에 대해서 조사해와. 말로 하면 잘 안 되잖아요. 메일로 해도 또 잘 안 되죠. 그러면 이렇게 이슈를 만들어서 홍길동 담당자로 해서 날려버립니다. 기한을 내일까지. 막 이렇게. 내일은 토요일인데.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경험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관리자분들 되게 좋아하세요. 네, 할당하는 기능 되게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팀원분들은 싫어하죠. 네. 자, 등록을 해볼게요. 등록하면 네, 여기 또 이제 팝업 하나 띄고 없어질 건데 이번에는 한번 눌러볼게요. 네, 타이밍 잘 잡고 눌렀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그 이슈에 대한 화면이 보이게 되는 거죠. 저는 요즘 패턴을 보면은 팝업 없어지기 전에 누르는 편입니다. 네, 검색하는 것도 귀찮거든요. 일단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니까 눌러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 이제 이슈형 추가했고요. 필드 추가도 했죠. 위치 잡는 것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태 추가라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태 추가는 원래는 이제 워크플로우에서 바꾸는 거긴 한데 차세대 쪽에서는 칸반에서 열을 하나 추가하는 방식으로 하시게 됩니다. 자, 로드맵, 백로그, 보드 이렇게 보이시죠? 보드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뭐 할 일 진행 중 완료 세 개가 있죠. 기본으로 뜨는 거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 더 넣고 싶은 거예요. 상태를. 우리 회사는 개발을 할 때 QA를 해야 돼 라는 걸 가정을 해보죠. QA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더하기 버튼 보이시죠? 열 추가하는 버튼입니다. 여기는. 그러면서 프로세스가 바뀌는 거예요. 이 순간에 QA라는 프로세스가 추가가 되는 거죠. 네, 그럼 열 이름 입력하라고 창이 뜨고요. QA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순간 이게 생성이 되고, 위치가 또 마음에 안 드시죠? 완료되기 전에 QA 해야 되죠, 보통. 그러면 드래그 앤 드롭입니다. 여기도 옮기시면 돼요. 보셨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드래그, 원래 여기 있었거든요. 제목 쪽을 잡으셔야 됩니다. 제목 잡으시고 드래그 앤 드롭. 네, 그럼 바뀌었죠. 여러분은 지금 프로세스를 바꾸신 거예요. 그렇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거나 그러신 분은 잠깐 뭐 쉬어가는 의미에서 5분까지만 쉬고 10분까지 뭐 그런 거 대응해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안 되는 분 손 들어주세요. 네, 10분까지만 딱 이 시간 갖고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네요. 제가 질문을 좀 받아보니까 날짜 포맷 설정하는 부분 때문에 입력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시네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날짜 포맷은 두 군데에서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방법은 지라의 일단 설정을 바꿔야 됩니다. 네. 지라 메인 메뉴 누르시고요. 로고 누르시고 지라 세팅, 지라 설정에 시스템 가시고요. 아까 잠깐 보셨던 부분이죠. 그래서 일반 설정에서 여기 고급 설정이라는 버튼이 따로 또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세요.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포맷 지정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YYY DD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날짜는 이렇게 하고, 밑에 보면은 이제 전체 날짜, 시간까지 포함한 날짜 포맷이 또 있죠. 여기도 시간이 나와야 되니까 HH 대문자로 하시고 MM 소문자 이렇게 해서 붙여주시면 24시간 날짜로 해서 바뀌어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날짜 피커하는 부분도 바꿔줘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다른 걸 좀 참고를 할게요. 입력이 안 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몇 분이. 네, 날짜를 입력할 때 캘린더에서 선택을 하는데 그게 에러가 나서 저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여기를 쓰시면 됩니다. 그 퍼센트 대문자 Y 이거를 같이 맞춰 주셔야 돼요. 요게 안 맞으면 입력하실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건 내가 설정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여기 하이픈을 썼으면 여기도 하이픈을 써주셔야 됩니다. Y니까 연도겠죠? 그리고 M은 월일 거고 D는 날짜일 테니까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도 똑같이 바꿔주시는데 여기는 이제 시분 초까지 또 시분이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네, 요건 참고를 할게요. 이렇게 해서 하이픈으로 맞춰주겠습니다. 저는 여기는 똑같죠. 대문자 Y, 소문자 M, 소문자 D, 중간에 하이픈으로 바꾸고, 그리고 대문자 H, M, 여기 콜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C하고 분을 나누는 콜론. 여기를 이렇게 맞춰주셔야 돼요.
지금 아까 에러 나셨던 분들은 여기가 잘 안 맞았기 때문에 에러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면 이제 에러가 안 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바꿨다고 해서 여기 바뀌는 거 아까 그 캘린더 날짜 유형의 필드를 입력하실 때 쓰는 그 캘린더 부분에 대한 설정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그리고 보이는 데 쓰는 날짜는 또 다른 데에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있는 거예요. 네, 사진 찍으실 분은 찍으시고요. 다 찍으셨죠? 네. 그러면 이제 룩앤필 쪽으로 한번 더 가봅니다. 그 전에 이제 이거 하나 카피해서 가시면 좋습니다. 이거 하나 카피해 갈게요. 이거 풀로 나오는 거. 네, 복사. 클립보드에서 복사하세요. 룩앤필 들어가서 좀 아래로 내려가 보면 여기 이제 또 나옵니다. 날짜 포맷들이.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아까 이제 복사해 오신 거 있죠? 복사해 오신 거 붙여넣기. 그리고 여기 날짜까지니까 붙여 넣으시고 이제 시간은 지워 주시고 저장. 여기는 시간만 있네요. 시간만 있으니까 여기서 날짜 부분을 지워 주면 되겠죠? 이렇게 지워 주시고 여기는 뭐 그냥 놔두셔도 되고 바꾸셔도 되는데 그냥 놔두겠습니다. 여기는. 네. 자, 이렇게 설정을 바꾸시고 나면 지라에 어떤 변경이 생겼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아까 이제 날짜 선택 안 되셨던 분들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렇게 바꾸시고 일단 이슈를 하나 만들어 보면 됩니다. 더하기 버튼 누르시고 날짜 필드 아까 작업이라는 거 만들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작업을 가는데 여기 이제 기한 이런 거 이제 날짜 유형이었죠.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아까 처음에 했을 때 넣어보셨을 때는 여기 중간에 뭐 10월, OCT 이렇게 들어갔을 거예요. 중간에 옥토버니까는 OCT 이렇게 들어간 거였거든요. 지금 그 포맷을 바꿨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네. 이제는 에러가 안 나실 거예요. 아까 에러 난다고 하셨던 분들 어때요? 지금도 에러 나나요? 네. 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지라 로고 메인 메뉴 지라 로고 누르신 다음에 지라 설정 시스템 일반 설정이겠죠. 설정 여기에서 고급 이 버튼 눌러서 들어가셔야 돼요. 네. 그러면 여기가 나옵니다. 네. 고급 설정까지 누르셔야 돼요. 고급 설정까지. 안 되는 분들 고쳐지셨어요? 시간이 좀 없으니까 정말 안 되시면 끝나고 제가 다시 한번 고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다음 내용을 진행해야 되겠네요. 그 전에 이제 하다가 말았구나. 네. 하나 만들어 보죠. 실제로 더 만들어서 날짜가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더하기 하나 이제 이슈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이제 네, 작업이라는 거 아까 5초 법칙 앱 개발 만들었죠. 프로젝트를 여기다 이제 작업이라는 걸 또 넣는 거예요. 날짜 체크 뭐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넣어서 예산 공수도 뭐 12 주고 날짜도 넣고 완료 목표일도 넣고 얘는 오늘 네, 이렇게 해서 생성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이제 생성됐고요. 팝업 잡아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면 자, 이 날짜 부분이 여기 나오죠. 네. 아까 기한 이런 게 있었을 건데 포맷이 지금 세팅이 바뀌어서 나오네요. 하이픈으로 했는데 슬래시로 나오네요. 네.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동작은 하네요. 지금 저 바꾸는데 에러는 안 나죠. 그렇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부분이 설정이 지금 안 먹었어요. 제대로. 원래 제대로 먹었으면 여기가 그렇구나. 좀 한글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바뀌셨을 거예요. 여기 한글 하셨던 분들.
여기에 포맷을 바꾸는 거거든요. 아까 지금 설정 룩앤필에서 했던 부분은 여기에 영향을 줍니다. 이런 날짜가 나오는 부분. 그리고 댓글 썼을 때 댓글을 쓴 시간 뭐 이런데 적용을 주는 거예요. 룩앤필에서 설정한 부분은. 정리하면 고급 설정에서 하셨던 부분은 날짜 선택키에서 했을 때 나오는 부분 바꾼 거고요. 그리고 룩앤필에서 하신 부분은 여기 댓글이나 이슈의 뭐 생성일 뭐 이런 걸 보여줄 때 포맷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진행을 해보죠. 실제로는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한 기능 써보신 거예요. 저걸 바꾸는 방법을 몰라서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여기서부터는 그냥 쭉 보시면서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애자일 방식으로 이제 지랄 쓰는 거를 하겠습니다. 로드맵을 먼저 만들고 여기다 이제 백로그도 좀 설정해 보고요. 그리고 이슈 생성도 해서 백로그에다 추가해 보고, 그리고 에픽 설정할 거고, 에픽은 이제 로드맵에서 설정하게 될 텐데 그거 같이 쓸 거고, 스프린트 지정할 거고, 칸반에서 이제 상태 바꾸는 거 드래그 앤 드랍해서, 그런 다음에 이제 스프린트가 끝나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초버치 앱 개발했던 프로젝트로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그럼 이제 로드맵부터 나오죠. 네, 로드맵을 눌러주세요. 이런 화면은 무시하시고요. 그럼 이제 처음에 이제 에픽이라고 해가지고 테이블이 하나 뜨네요. 여기서 입력을 몇 개 해보겠습니다. 네. 뭐 똑같이 쓰셔도 되고 여러분 입맛에 맞는 거 쓰셔도 됩니다. 입력하시고 엔터만 누르시면 계속 등록이 될 거예요. 에픽을 지금 등록하시는 겁니다. 앱 기획. 뭐 저는 이제 개발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하니까, 그래서 설계 마케팅까지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에픽은 굉장히 최상위에 있는, 이슈 유형 중에서는 최상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여기를 이제 드래그 앤 드랍해서 옮겨 보시면 이제 옮겨지고요. 잘 보시면 여기 하나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갖다 대면 이렇게 점 같은 게 보이실 거예요. 끝 부분에서 다시 한번 여기 갖다 대면 위아래 그 좌우에 점 같은 게 보이시죠? 거기를 가서 그럼 이제 클립 모양으로 철사 모양으로 바뀌었을 때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그 다음 거에다 연결을 해줍니다. 좀 잘 안 됐는데 다시 여기서 요거 모양으로 바뀌었을 때 연관이 되는 다음에 와야 될 에픽을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드롭을 해보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선호하죠. 네, 이 A라는 기능이 개발된 다음에 B라는 기능이 개발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거를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요. 왜 없어졌지? 네. 여기서 이제 신기한 걸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기간을 겹치게 해버리면 연두색, 주황색으로 바뀝니다.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겹친다고. 네. 이거를 띄우면 주황색이 없어지죠. 네. 뭐 에픽은 이런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로드맵 이게 다예요. 네. 나중에 여기 이제 데이터들이 들어가게 되면 진행률이 좀 올라가긴 하는데 뭐 그 정도까지만 된다. 그래도 PM 뭐 프로젝트 매니저 하시는 분이나 팀장님들은 요 뷰가 조금 유용할 때도 있겠죠. 그렇죠? 이 A 기능이 나오고 B 기능이 개발돼야 된다. 이랬을 때 A 기능이 늦어지고 있으면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뭐 그런 뷰를 제공한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백로그를 보겠습니다. 백로그 개념은 좀 아시죠? 스프린트나 뭐 이런 애자일 방식으로 특히나 뭐 거기서 얘기를 많이 하니까 할 때 요구사항들이나 뭐 버그나 새로 개발해야 될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다 때려 넣는 곳을 얘기하죠. 물통 같은 데죠. 그걸 백로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프린트가 시작이 되면 거기서 몇 개 꺼내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죠. 네. 지라에서는 요거를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백로그라는 부분이 보이실 거고요. 위에는 스프린트가 미리 하나 만들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추가하실 곳은 여기겠죠. 일단 백로그에다가 다 때려 넣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생성 버튼 하나 누르시고요. 더하기 버튼 누르시면 이제 모양이 바뀝니다. 왼쪽을 보시면 이슈 유형을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이슈 유형 스토리로 바꿔볼게요. 스토리로 바꾸고 뭐 로그인 기능이 필요함. 뭐 이런 식으로 유저 스토리를 썼다 가정을 해보죠. 제목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그리고 스토리를 하나 더 넣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필요한 기능을 이렇게 쭉 쓴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하셨을 때 더하기 버튼 누르셔서 만드는 거랑 똑같은 동작을 하신 거예요. 되게 근데 백로그에서는 이걸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제목만 입력해서. 지금은 이제 백로그에다 담은 상태입니다. 그냥 다 담아 넣는 거예요. 할 일들을 쭉. 그런 다음에 이제 스프린트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위로 올립니다. 스프린트 쪽으로. 그럼 여기로 들어갔네요. 이번 스프린트를 할 거를 옮기시면 돼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네, 우선순위도 뭐 지정하고 싶으시면 순서 조정하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스프린트에서 할 일이 들어간 겁니다. 스프린트 계획을 하신 거예요. 스크럼에서 그 얘기하는 스프린트 계획을 한 겁니다. 지금 스프린트 계획하기 할 때 이번 스프린트에서 뭐 할 거야 해서 이제 정한 다음에 하잖아요. 그 정화해서 결과를 이렇게 반영한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은 스프린트 이제 시작하겠죠. 시작을 누르시면 이름 바꾸고 싶으시면 바꾸면 되고요. 여기서 2주가 아니라 우리는 4주야. 그러면 4주로 바꾸시면 됩니다. 우리 회사는 3주야. 그럼 3주로 하시면 되고요. 근데 날짜를 보시면 끝나는 날짜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것도 이제 바꾸실 수가 있어요. 시작하는 날짜나 시간도 바꾸실 수가 있고. 3이라고 제가 정해버렸기 때문에 이 종료일을 바꿀 수가 없는 거고요. 여기 밑에 이제 커스텀 따로 설정을 해주게 되면 날짜, 시간을 다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런 다음에 스프린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 시작했더니 칸반으로 그냥 와버렸네요. 보드로. 칸반 보드죠. 이 상황이. 아까 QA를 추가했던 것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스프린트가 진행되는 거죠. 매일매일 스프린트 회의 하시면서 매일매일 데일리 스크럼이라는 걸 하시면서 어제는 뭐 했고 오늘은 뭐 할 거고 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 얘기하시겠죠. 근데 어제 이거 했어요. 라고 하면서 제가 만약 개발자다. 로그인 기능 이제 개발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 날 SNS 기능도 개발 시작했어요. 로그인 기능을 먼저 했으니까 먼저 QA에다 넘겼어요. 개발 다 해서. 그럼 QA가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뜻이 되겠죠? 로그인 기능은 개발이 QA에서도 다 끝났습니다. 테스트까지. 그래서 이제 완료로 옮겼어요. 이렇게 진행이 되죠. 네. 그리고 나머지 기능도 이렇게 따라오게 될 겁니다. 그렇죠?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상태를 바꾸는 게 다인 거예요. 칸반에서는. 근데 여기를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상태 변경을. 여기를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클릭, 요 카드라고 부릅니다. 여기 칸반에서는 카드를 클릭하시면 팝업이 뜹니다. 상태라는 부분이 여기 보이시죠? 여기를 바꿔주셔도 똑같은 효과입니다. 진행 중으로 바꾸면 바꾸고 여긴 저장 버튼이 없이 저장이 됩니다. 여기로 다시 돌아가 있습니다. 같은 거예요. 같은 조작입니다. 이렇게 옮기셔도 되고요. 팝업에서 바꾸셔도 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프린트가 진행이 되다가 어느 순간에는 끝납니다. 종료일이 되면 끝나겠죠. 그랬을 때는 스프린트 종료를 누르시면 되는 거고요. 종료. 네, 뭐 축하한다고 뭐 팝업을 띄워주네요. 어쨌든 끝내. 그러면서 여기 하나 보시면 지금 남아있는 안 끝난 이슈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새로운 스프린트를 만들면서 거기를 넘겨라 라는 것도 있고 아예 백로그로 돌려보내라 라는 것도 있습니다. 다시 하겠다. 다시 스프린트 설정하겠다. 이거는 자동으로 스프린트를 만들어줍니다. 새로. 백로그로 돌려보겠습니다. 일단. 돌려보게 되면 위에 스프린트라는 게 없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그냥 백로그에 아까 SNS는 안 끝났었죠. 그게 백로그로 돌아왔습니다. 보드를 눌러보면 지금 스프린트가 시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오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스프린트를 시작을 안 하시면 이런 상태이실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반드시 해주셔야지만 여기 카드들이 들어옵니다. 네, 스프린트를 다시 만들러 가보죠. 여기 스프린트 생성 버튼을 누르시면 위에 스프린트가 하나 또 생기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스프린트를 또 계획하셔서 반복하시면 됩니다. 네. 이 방법을 쓰시면 스크럼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지라에서. 네. 그래서 에자일로 쓰는 방법, 기본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방식이 기본적으로 스크럼에서 에자일 스크럼을 지라에서 쓰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포스트잇 옮기는 거랑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것조차도 갱신을 안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저도 잘 못할 때가 많아요. 실제는 끝났는데 깜빡 잊고 지라에서 안 옮기는 거죠. 근데 저도 지금 뭐 스크럼 방식으로 하는데 회의 시간에는 말만 하거든요. 그 자리에서 지라로 뭐 변경을 하지 않으니까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뭐 그렇지 않도록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스트럭처 쪽이 남았죠. 에자일 쪽은 이렇게 해서 이제 뭔가 일들을 관리하시면 되고요. 스트럭처도 가보겠습니다. 자, 스트럭처로 가기 위해서는 또 메인 메뉴로 가셔야겠죠. 클라우드가 UI가 다 좋은데 이게 좀 안 좋아요. 항상 메인 메뉴를 눌러서 들어가야 된다는 점입니다. 지라 서버 버전은 이렇게 가로로 배치되어 있거든요. 메뉴가. 그래서 항상 떠 있는데 클라우드는 항상 눌러야 돼요. 아까 스트럭처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스트럭처를 실습할 거고요. 자,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이름 입력하라고 뜰 거예요. 네, 끄덕끄덕 해주세요. 네. 자, 5초 액개비를 하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크리에이트 버튼 누르시고요. 크리에이트 버튼 안 누르면 지금 검색이 된 거였고요. 좀 전에는. 지금 누르시면 이렇게 팝업이 뜨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누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빈 상태로 뜨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이제 에픽 로드맵에서 에픽들을 많이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것들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제가 상황을 가정했을 때 개발팀에서 스트럭처를 쓸 거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로드맵에서 만든 그 에픽들은 가져와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자식들을 붙여 보겠습니다. 가져오는 방법은 여기 돋보기를 눌러주세요. 돋보기 아이콘. 이건 이제 추가하겠다는 뜻입니다. 왜 추가를 해야 되냐면 자동으로 떠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뷰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스트럭처는 지라랑 다른 그 상위 뭐 다른 뷰를 갖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달라요. 그 트리 구조를 저장하고 있기 위해서 별도의 구조를 가져요. 그러니까 지라에는 있어도 스트럭처에서는 안 보이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맞추기 위해서 추가를 하는 거죠. 지라에 등록된 거를 스트럭처로 추가해 주는 겁니다. 그때 이제 JQL이라는 걸 쓰셔서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JQL은 이슈를 찾기 위해서 검색하는 신텍스 같은 거, 구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DB 개발할 때 SQL 쓰듯이 간단합니다. 이거는 좀 영어로 쓰셔야 될 거예요. 한글로 쓰고 계신 분도. 이슈 유형이 태스크인 것만 찾아라 라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테스트 프로젝트에 있는 거 하나가 하고 5초에 개발에 있는 거 2개를 보여주네요. 근데 저희가 필요한 건 뭐 이거죠. 근데 이걸 이렇게 하면은 이제 태스크가 들어가는 거니까 에픽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에픽. 네, 에픽으로 하면 이제 보라색 아이콘이 뜨면서 에픽을 보여주네요. 그러니까 저희 에픽은 다 5초에 개발해서만 만들었었죠. 전체를 설정해서 하나씩 하셔도 되고요. 전체 지정. 전 한꺼번에 옮기고 싶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체크박스 해서 여기 추가 버튼 누르시면 돼요. 괜찮나요? 따라하고 계세요?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는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에픽들이 들어왔죠. 네. 여기서부터 이제 스트럭처의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데이터까지 들어왔으니까. 일단은 위치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렇죠? 배열이 마음에 안 들죠. 그러면 여기 점점점으로 보이는 부분 보이세요? 여기를 드래그 앤 드랍 포인트로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마우스 안 가져가면 안 보입니다. 가져가면 보이고요. 앱 기획이 맨 위에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드래그 앤 드랍해서 맨 위로 옮깁니다. 이런 식으로 위치를 잡아 보세요. 요거 분석은 그 다음이고, 설계 마케팅은 맨 마지막 맞아. 그러면 오픈은 여기로 가야 되고, 네, 순서를 맞췄습니다. 맞추셨나요? 자, 여기까지는 별로 감흥이 없으실 거예요. 그죠? 자, 여기다가 자식을 달아주게 됩니다. 트리 구조를 이제 활용하고 싶은 이제 상황이 된 거고요. 이제 자식을 붙이고 싶으시면 여기 더하기 버튼 누르는 거랑 똑같은데 여기 요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맨 왼쪽에 있는 아이콘. 앱 기획 밑에다 이제 붙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아래에다가. 자, 클릭하게 되면 똑같이 이제 입력하는 팝업이 뜹니다. 5초째 앱 개발에다가 태스크로 넣을 겁니다. 이번에는 에픽 밑에 태스크 자식을 달려고 하는 거예요. 기획 밑에 해야 되니까 뭐 시장 조사 이런 걸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앱 기획할 때 시장 조사 해야 되죠. 네, 그래서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바로 밑으로 들어갔는데 자식은 아닌 상황이 된 거고요. 여기서 자식으로 만들고 싶으시면 여기 화살표 오른쪽 인덴트 기능이에요. 들여쓰기, 내어쓰기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게 되면 부모 자식 관계가 생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자식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순간에. 여기서 좀 더 넣어보면 설계 부분에다가 뭐 아키텍처 설계를 해야 된다. 넣어보고 여기도 이렇게 돼 있죠. 인덴트에서 넣고 다시 설계를 클릭하시고 아니면은 또 여기 좀 다른데 여기 아키텍처 설계 자식 부분에서 만드시게 되면 같은 자식 레벨로 설정이 될 거예요. 생성될 때. 이번에는 화면 설계로 해야 된다. 넣게 되면 네, 여기 알아서 자식으로 들어갔네요. 같은 형제로 만들어졌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추가해 가시면 됩니다. 네. 어렵죠? 쉽나요? 근데 지라를 그냥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는 훨씬 쉬운 방법이에요. 네, 이렇게 써가지고 보드에서 바꾸고 뭐 여기서 바꾸려면은 찾아가지고 클릭해서 팝업 띄운 다음에 거기서 필드 클릭해서 바꾸고 굉장히 클릭수가 많은 거에 비하면 적죠. 클릭수가. 근데 제가 기한을 입력하고 싶은데 여기 기한이 없어요. 그럴 때는 스트럭처에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더하기 오른쪽 잘 보세요. 여기 헤더처럼 보이는 부분 보이시죠? 여기에서 오른쪽 좀 구석에 숨어 있는데 여기 더하기 버튼 누르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필드를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기한이라는 걸 추가해야겠죠? 네, 그리고 아까 뭐 추가했었던 예상 공수라는 것도 추가하고 싶습니다. 추가 됐네요. 그러면 이제 예상 공수를 직접 값을 바꿔볼게요. 시장 조사는 한 3일 걸릴 것 같아. 그러면 여기에서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입력창이 바로 뜹니다. 3 넣고 저장 끝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패턴이 바뀌는 거죠. 사용 패턴이. 그 프로젝트로 보통은 프로젝트 들어가서 이슈 찾아서 클릭하고 팝업 띄워서 변경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스트럭처를 쓰시면 스트럭처 메뉴 가서 스트럭처 찾고 원하는 데이터 찾은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변경. 조금 더 단순해지는 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쭉 뭐 하이어러키를 만드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그 엑셀로 많이 보셨던 듯한 그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 좀 안타깝게도 클라우드 버전의 스트럭처에서는 간트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서버 버전은 됩니다. 이건 좀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데모를 제가 클라우드 버전으로 해야 돼서 그 부분을 했는데, 정 간트가 필요하시다 라고 하면 지라 서버 버전에 있는 스트럭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좀 보여드리면, 요거는 이제 제가 사용하는 지라 서버 버전의 사이트고요. 제가 하나 열어놨거든요. 그래서 뭐 비슷하게 보이실 거예요. 스트럭처니까. 여기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은 안 되는 거죠. 서버 버전이니까. 간트 차트라는 걸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간트 차트가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의존 관계도 설정이 되고요. 그리고 크리티컬 패스도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안 보이는데, 네, 여기서 뭐 크리티컬 패스 이런 기능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MS 프로젝트의 모든 기능이 다 되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진행률을 넣었을 때 위로 올라가서 누적 계산이 자동으로 된다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 방법은 또 있어요. 거기서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가 실제로 프로젝트 할 때 적용하고 있는데 60-70% 정도는 따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서버 버전의 스트럭처에서는요. MS 프로젝트 기능을 대비해서. 그래도 안 되는 부분은 있으니까 잘 고려해서 도입하실 때 참고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습은 거기까지 다 하셨고요. 여기서 조금 남은 부분은 이슈를 검색해서 필터를 따로 만드는 방법하고 대시보드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시간이 좀 있으니까 대시보드 만드는 것까지는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요. 대시보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대시보드를 만들 때는 먼저 필터라는 거를 먼저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필터가 뭐냐? 여기 메인 메뉴 들어가신 다음에 이슈 검색. 이슈 검색에서 그 검색 조건을 저장해 놓는 게 필터라고 보시면 돼요. 네. 들어오셨죠? 그러면 이슈 찾기라고 돼 있나요? 이렇게 되면 요 화면, 여기 검색기죠. 이슈 검색하는 화면입니다. 여기서 조건을 바꿔볼게요. 5초 법칙 앱 개발 프로젝트에 있는 에픽만 해서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에픽만 나왔네요. 에픽하고 태스크도 같이, 그럼 또 태스크도 같이 나왔네요. 이런 식으로 조건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네. 화면으로 하고 싶으시면 이 방법을 쓰시면 돼요. 그런데 나는 구글 검색이 같이 타이핑하는 게 좋아. 그런 분들은 아까 살짝 얘기가 나왔던 JQL 고급이라고 되어 있든지 아니면 JQL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서치 버튼 옆에, 찾기 버튼 옆에 누르시면 이상한 걸로 바뀝니다. 여기 이제 타이핑해서 검색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웬만하면 필드명을 영어로 써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글로 딱 만든 것 빼고는 다 영어로 쓰셔야 돼요. 예를 들면 요약 같은 거를 한글로 치시면 안 되고 서머리라고 영어로 치셔야 됩니다. JQL에서만. 네,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저장을 하면 여기 저장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숨어 있어요. 마우스 갖다 대셔야 나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저장 버튼 누르면 이제 필터를 저장하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지금 저장한 조건이 있죠. 프로젝트 5초 앱 개발에 있는 것 중에 이슈형이 에픽인 거랑 태스크인 것만 가져와. 이 조건을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마음대로 지어주시면 돼요. 에픽과 작업 뭐 이런 식으로 필터를 만들어 주십니다. 만들어 주시면 여기 이제 없던 제목이 생겼죠. 필터 저장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부라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세부에서 공유를 해주셔야 되는데 공유를 왜 해줘야 되냐면 여러분이 만드신 필터는 여러분만 쓸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대시보드를 만드시게 되면 다른 사람이 그걸 못 봅니다.
그래서 공유를 꼭 해주셔야 돼요. 공유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누구한테 보여줄 거냐를 선택합니다. 필터를 누구한테까지 쓰게 해줄 거냐라는 뜻이에요. 허용하겠느냐. 그럼 로그인한 사람 아무나 다, 로그인한 유저 전부 뭐 이렇게 나오죠. 애드 버튼 누르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바뀝니다. 네. 그래서 저장 하면 이제 공유 설정까지 하신 거예요. 필터 만들고 공유 설정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끝난 거고요. 마지막으로 대시보드를 만드시면 돼요. 대시보드는 다시 이제 메인 메뉴로 가야 됩니다. 지라가 이게 클라우드가 그래서 불편하다는 겁니다. 클릭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 대시보드라고 보이시죠? 세 번째 대시보드. 네, 그냥 기본 대시보드가 하나 보인 거고요. 지금은 여러분 새로 만드실 거니까 여기 점점점 버튼에서 대시보드 생성을 누릅니다. 네, 그러면 또 이름을 지어줘야 돼요. 대시보드. 대시보드는 만드는 과정에서 누구한테 보여줄 건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필터 할 때 했던 것처럼 뭐 아무나 다 보게 해 이런 식으로 열어주실 수가 있고요. 네. 보통 그냥 습관적으로 다 열으시면 돼요. 이걸 안 하시면 나중에 왜 난 안 보여요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오니까 아예 만들면서 같이 공유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새로 만든 대시보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여기다가 대시보드라는 거는 뭐 차트도 들어가고 표도 들어가고 그런 거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는 그 차트니 표니 그런 것들을 가젯이라고 부릅니다. 가젯을 한 2개만 추가해 볼게요.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까지 오셨죠? 끄덕끄덕 해주셨죠? 네, 여기 가젯 추가 누르시고, 가젯은 좀 로딩 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뭐 전부 로딩을 여기 있거든요. 클릭해 주시면 전부 띄워줍니다. 한 50개 돼요. 이걸 다 써보시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다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필터 리절트, 필터 결과라고 검색하시면 되는데 뭐 결과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결과 이렇게 써서 검색하시면 되고 저는 영어니까 리절트. 네, 그럼 여기 필터 결과라고 뜰 겁니다. 필터 결과. 이 가젯이 가장 많이 쓰이는 가젯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용법은 알아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가젯 추가 누르시면 뭔가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뒤에 하나 추가돼 있어요. 네. 그리고 다시 다 지우고 이제 파이 차트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파이 차트. 한글로 파이 쓰시면 될 거야. 파이. 그러면 이렇게 파이 차트라는 게 또 뜨게 됩니다. 이것도 추가. 그러면 이제 파라미터를 입력하라고 이렇게 창이 뜨는 거예요. 네, 파이 차트를 그냥 뿌려줄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때 입력해줘야 될 게 아까 만드신 필터입니다. 아까 필터 만드신 이름 기억나시죠? 그걸로 검색해 주시면 돼요. 아까 5초에 그렇게 하셨을 테니까 보통 다 이렇게 뜰 거예요. 5라고만 치셔도 밑에 프로젝트가 있고 필터가 있죠. 필터. 네, 필터를 지정하신 다음에 이거를 누구 기준, 어떤 필드 기준으로 보여줄 거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뭐 이슈 유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슈 유형. 그래서 저장을 누르게 되면 네, 이렇게 보여주네요. 이거를 응용하시면 또 뭐 옮기는 건 드래그 앤 드랍 하시면 돼요. 타이틀 받았고 드래그 앤 드랍. 파이 차트만 해도 종류가 꽤 많이 나오겠죠. 이슈 유형도 있고요. 뭐 프로젝트도 있을 수가 있고요. 담당자별로 또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나올 수 있고요. 이거를 다 쓰시면 굉장히 이제 풍부한 차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레이아웃도 한번 바꿔볼게요. 레이아웃은 이제 어떤 형태로 보여줄 거냐는데 뭐 3열, 1열 뭐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는 거예요. 3열로 바꾸고 싶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고요. 보통은 뭐 이런 경우가 많죠. 네. 3열도 많이 씁니다. 진짜 가장 많이 쓰는 경우는. 그리고 아까 이제 필터 결과도 한번 설정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필터를 또 지정합니다. 5라고만 치면 또 나오겠죠? 네. 여기서 필터를 선택하고 여기는 이제 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까 그 필터에서 검색해온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필드만 뿌려주는 표로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필드들이 나오는 거고요. 나는 기한이라는 것도 더 나오게 하고 싶어. 그러면 기한이라고 치시면 여기 밑에 이렇게 뜨죠. 이 위치가 좀 이상한데 여기 뜰 거예요. 추가가 됐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점점점 붙잡고 위아래로 옮기시면 순서가 바뀝니다. 그리고 저는 뭐 상태라는 것도 필요해요. 상태라고 치시면 나올 거예요. 상태. 상태도 중요하죠. 어디가 있는지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설정이 끝났으면 또 저장을 해줍니다. 저장.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이것들을 개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SI로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럼 이거 만드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며칠 걸릴 수도 있죠. 그렇죠? SQL이니 뭐니 막 화면 설정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이 간단한 필터 만들고 대시보드 앱 추가, 가제 추가로 끝납니다. 지라에서는. 뭐 이런 점들이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들은 다 한 번씩 써본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한 뭐 15분, 5분 남았는데 정리를 좀 해보죠. 이거는 제가 중간중간 확인하려고 넣은 거니까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스트럭처는 다 좋은데 아까 레이어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레이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지라에서는 추가됐지만 스트럭처에서는 안 보이는 상황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를 명시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고 일단 스트럭처에 들어가서 그 아이콘으로 만드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다 같이 추가가 되니까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 부분 좀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오토메이션은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요것도 요 내용들이 나오는데 오토메이션이라는 거 아까 그 레이어가 다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능이에요. 원래 있는 기능인데 자동으로 추가해 주는 겁니다. 네. 그것들을 지금은 클라우드 버전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네. 그래서 제약이 꽤 많이 있는 상황이에요. 클라우드 버전은. 제가 오늘 데모는 이렇게 해드리지만 실제로 써보시면은 약간의 버그도 있고 안 되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서버 버전에 비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은 좀 디테일한 거니까 좀 넘어가고요. 사진 다 찍으셨으면 넘어갈게요. 그 책자에는 제 자료가 없나요? 책자 받으신 거에는 이거 없어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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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안 봐가지고. 네, 사진 전부 찍으시면 돼요. 아마 이후에 제가 배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메일 등록하셨으면 그 발표자 준비할 때 주의사항에 있었거든요. 이거는 다 공개될 수 있는 거니까 뭐 생각해서 작성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끝나면 배포가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래도 사진은 찍으시고요. 자, 좀 그 영문이 이제 표시가 되는데 저는 영문으로 했기 때문에 변경이 없었지만 여러분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영어로 잠깐 메뉴가 나왔다가 한글로 바뀌어요. 그게 약간 1, 2초 정도 걸리잖아요. 이거 좀 이상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아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좀 안타깝다. 그래서 써는 거고요. 아까도 이제 보여드렸지만 이거는 서버 버전에서의 스트럭처는 전혀 다른 물건입니다. 더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그 공식 같은 거를 적용해서 엑셀처럼 수식 계산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런 것도 됩니다. 서버 버전은요. 근데 클라우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궁금하시면 세션 끝나고 질문 주시면 제가 스트럭처 아는 범위 내에서 다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시간이 남으면 하려고 했는데 좀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메뉴가 이렇게 다르다. 글씨가 너무 작죠? 근데 여기 메뉴가 한 3개 정도. 아까 실습하셨던 게 차세대고요. 원래 클래식으로 만드시면 좀 더 설정이 많은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오늘은 굉장히 쉬운 방법을 하셨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끝난 거라고 이해해 주시고 실제 클래식 설정은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시간이 남으면 이제 질문을 받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없는 관계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